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 이른바 MOU는 기관 사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문서이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인사 정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맺은 20여 개 업무 협약 가운데 몇 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022년 글로벌 순방을 통해 400개가 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기대감은 더 낮아지는데요. 협약의 내용들을 봐도 빈 살만 왕세자가 기업 총수들에게 먼저 매력적인 제안을 해보라고 하고 듣기만 했다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득은 없고 위험만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른바 4대 상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목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이번 순방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이런 의심에 힘을 실어줍니다. 일본 기업들은 중동 사업에서 한국의 원청이 되거나 기술 협력사로 빠지지 않는 곳들인데요. 이에 따라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을 패싱한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그를 패싱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또 이번 방안의 화두였던 네옴시티 사업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옴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이른바 과감한 계획인데 현대 건축 기술로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건축가들이 앞다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두사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행한다면 건축사 최대의 재앙이 될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외부의 정치적 불안정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먼저 내부의 불안 요인만 보면 빈 살만 왕세자는 2015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차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문의 친족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전임자의 업적 지우개에 나서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토목공사를 싹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업적이 될 과감한 계획을 새로 내놨는데 이것이 네옴시티인 것이죠. 네옴시티가 과감함을 넘어 비현실적이까지 한 이유를 놓고 빈약한 정당성을 지적사업으로 덮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또한 이것은 만약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잃게 된다면 네옴시티 역시 또 다른 과감한 계획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됩니다. 외부의 위험 요인은 더 심각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인접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이라크 레반트 지역의 내전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쪽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정부군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적대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에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정한 위협은 동쪽 페르시아만 넘어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란은 튀르키예와 함께 중동 최대의 군사 강국인데요. 이란 정부는 이란의 분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획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적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교군 혁명수비대를 이끄는 후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부에 경고하건대 행동과 언론 통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란의 마지막 경고이며 사우디는 언론을 통해 이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후티 반군이 이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또 이란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변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패자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테러를 사주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하나그룹이 겪었던 이라크 건설 사업 2탄이 될 수도 있다는 아무런 전망도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와 MOU를 맺은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 현대, GS, 네이버, KT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역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운명 공동체가 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적으로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폐쇄적 이민 정책과 투자 정책으로 향후 수요가 크게 늘거나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수익화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라는 개혁가가 나타나 현대화를 이끌고 있지만
부족 문화와 이슬람 율법주의에 기반을 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뀔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옆 나라 이란의 사례로 보건대 지금까지의 현대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빈살만 왕세자의 초대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 이제는 세계의 경제 블록화 움직임에 따라 무역국 한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절박함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 국민과 기업들은 이런 정치적 행보에 당하지 않도록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